실패를 통해서 그러면서 넘어져 보면서 다시 일어나고 좀 더 맞는 방향을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가기 때문에 맞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잘못된 길이면 어쨌든 넘어지게 되고 어쨌든 다시 일어나게 되면서 좀 더 정확한 길로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하겠지만 그러면서 점점 더 성장하고 맞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창업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죠? 오늘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 20대 창업가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언제나 밝고 유쾌한 청년이지만 모든 성장에는 아픔과 선택의 시간이 따르는 법이겠죠? 22살에 창업을 시작해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차근차근 키워가고 있는 사람. 코빈상회의 김남현 대표님입니다. 용기 있게 선택하고 스스로 걸어온 길. 오늘 그 여정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남현님. 안녕하세요. 코빈상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남현입니다. 우리 인연이 사실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는 지금 창업한 지 6년 차 된 건강식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처음 창업을 할 때 선정을 했었던 아이템이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건강식품을 밀프렙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전문가 분들과 미팅을 통해서 협업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창업을 하지도 않았었고 진짜 딱 아이템만 가지고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이제 제안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메일을 보냈었는데, 이제 유일하게 민수님만 그 당시에 제 그 메일을 보고서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하는 청년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다. 그래서 직접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했었던 게 저희의 첫 그 오프라인 미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는데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와 이렇게 어린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전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그 창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장 궁금한 게 왜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그 계기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엔 좀 거창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되게 가볍게 접근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좀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아이템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아무리 시간을 기다려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단순하게 가볍게 접근을 했어서 그게 첫 창업의 시작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사업을 이제 식품 쪽으로 했잖아요. 건강식품. 저 또한 그 문제, 이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상 그 건강한 음식을 찾는 게 그 당시에는 정말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남현 대표님이 이 식품에 대해서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많은 그런 변화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걸 배웠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창업을 통해서 정말 모르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그동안 창업 아이템이 약 3번 정도 바뀌었는데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우선 건강과 관련된 것들은 주변에 가까운 가족분들이 아파 보셨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 게 아니면 많은 분들이 간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거는 다들 무의식적으로 좀 가볍게는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되게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지금은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계속해서 건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적으셨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제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리 건강한 식품이어도 "맛이 없으면 먹지 못한다."라는 그런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 건강식품을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에서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제가 남편님을 봤을 때 항상 밝고 활기찬 분이어서 남편님의 이 부모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정말 놀랐어요. 고3 때 어머님께서 또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님께서도 지금 대장암 4기에서 회복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이런 환경이 남편님이 창업을 시작하게 된 어떠한 그런 계기가 되었는지,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고3 때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암투병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거의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가장 항암 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으로 병원에서 말을 할 정도로 거의 약 10년 정도를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지금도 항암 치료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까지 아파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좀 많이 항암 치료를 받는 모습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머리카락은 그냥 다 빠지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고 먹는 족족 다 토해내시고 이런 모습을 거의 10년 가까이 특히 어린 나이부터 봐오면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건강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계속해서 되새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릴 때부터 '건강해야 된다.'라는 게 강박처럼 자리 잡았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을 좀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식단과 먹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되게 끼니를 많이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제가 학업에 좀 신경을 써야 됐기도 했고 해서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밖에서 먹는 음식들이 되게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도 그중에서도 좀 더 건강하게 챙겨 먹기 위해서 도시락도 싸 다니고 좀 최대한 편의점에서 건강한 원료들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매일 꾸준히 먹어도 될 정도로 건강한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제품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해결하고 싶다.'라고 생각됐던 문제점이 좀 그런 '매일 꾸준히 건강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밖에서 활동을 해도 가볍게 먹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포장 방식으로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기로 이제 창업을 쭉 이어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특히 그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집중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변하게 됐는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했던 아이템은 그 당시 제 필요에 따라서 제가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건강한 식품들은 먹고 싶었다 보니 그 당시에 건강 전문 크리에이터 분들과 콜라보를 해서 밖에서도 가볍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그런 끼니를 대체하는 아이템을 했었는데 제 브랜드 없이 이제 타 브랜드들을 이용해서 식단을 구성하다 보니까 단가가 너무 높아서 지속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브랜드가 있어야 좀 더 좋은 건강식품들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정말 꾸준히 먹을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겠다 싶어서 제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감사하게도 제가 정부 지원 청년 전용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약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을 받았고 그걸로 이제
건강식품을 연구 개발까지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그 건강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제조를 했었는데, 정말 건강한 식품에만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맛이 너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어 제품의 성분이나 그런 진심을 보고 구매해 주셨지만 재구매로 이어지지가 못했습니다. 너무 맛이 없어서 제가 그때 이제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최소한 먹을 수는 있어야, 그리고 맛있으면 당연히 더 좋은 거고, 그래야 이제 시장의 선택을 받고 많은 분들의 건강을 좀 더 신경 써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신경을 써서 맛 3대 건강 7 정도의 비율의 아이템을 개발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그 생각으로 쭉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데일리 프로틴이라는 상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상품이 맛이 정말 좋다라는 리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밖에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데 건강한 식품들을 위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 단백질 위주거나 혹은 라떼처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사의 대용식이 될 수는 있으나 정말 그것만으로 한 끼니를 매일 대체하기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아무리 뭐 비타민이 들어가고 단백질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높다고 해도 가장 좋은 거는 매 끼니에 여러 가지 색깔의 야채와 과일과 탄수화물과 이런 걸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사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좋은 그런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간편한 제품을 만들고자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연구를 할 때 원나면 대표님이 그거에 관한 전문가는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창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연세대학교에서도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그 연구를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시중에 출시할 수 있는지를 그때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연구 개발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전문 연구 시설이나 기술 기업의 혹은 전문가분들과 콜라보를 해서 연구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제조했던 제품들은 연세대학교의 식품 그 연구원 분들과 함께 개발을 했었고, 지금은 그래서 한국의 식품 대기업 출신의 6년 차 연구개발자분이 이제 저희와 함께하고 계셔서 같이 연구를 하고, 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저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이 됐지만 이렇게 어린 친구가 사업을 하겠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날 때 주변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주변의 반응을 제가 크게 신경을 써본 적은 없는데 되게 다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냐." 라고 많이 반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나요? 이거는 좀 제 성격에서 많이 기반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건강 염려증이 약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과 관련해서는 좀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꼭 만들어서 내가 먹고 싶은데 해결을 할 방법이 없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딱 '해결을 해야겠다.' 혹은 '이거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분들을 찾아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이 꽂히면 그때부터는 그냥 그 목표에 따라서 되게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연락을 드리고 전문가분들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북클럽에도 참여하고 뭐 저자면 저자, 전문가들 찾아가서 직접 연락하고 이렇게 배우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학창 시절 때도 이렇게 주도적으로 배우는 태도가 원래 있었나요?
그게 제가 학창 시절에 원래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신을 차리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뒤늦게 공부를 시작을 했다 보니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됐고,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메꿀 수 있을까? 이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를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남들이 걸을 때 달려야 되고, 남들 쉴 때 더 해야 되고를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를 스스로 처음으로 정의를 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주도적으로 처음 판단을 해봤었던 건데, 그때 그렇게 제가 한 3년 정도 되게 도서관에 박혀서 죽을 듯이 공부만 했었던 그 경험이 실제로 그 격차를 좁히는 데 많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정의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 행동 자체가 되게 제 삶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뭔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되게 행동으로 많이 옮기려고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난 분들과의 대화나 경험들이 실제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궁금해요. 주로 저는 이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 큰 문제를 놓고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부족한 식품 연구 쪽 지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식품 전문가분들을 만날 때나, 혹은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될 때나, 이럴 때 딱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리고 주로 제가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서점에 가서 책들을 많이 뒤져보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라도 언급을 하는 책들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책을 그 자리에서 앉아서 쭉 읽고, 그 책의 저자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조언을 많이 구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민하던 문제와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핏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늘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실행에 옮기면 지금 처한 문제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많이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되게 즉각적이고 빠른 것 같아요. 그런 배움의 여정 속에서 특히 남현님의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해준 그런 순간이나 아니면 사람이 있었다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세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처음에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냥 가볍게 고민하다가 회계를 알아야 기업의 돌아가는 구조를 알고, 그리고 뭐라도 되겠다 싶어서 되게 가볍게 회계를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은사님으로 모시고 계시고, 최근에도 만나 뵙고 왔는데 친구의 아버지시고 회계를 가르치시던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분 밑에서 회계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좀 사업을 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인간적인 가치라든지, 그리고 사업을 하고자 하면 결국에는 영리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너무 돈만 쫓지 말고 최소한의 영리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르침을 주셨고, 그리고 독서 토론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제 스스로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제 스스로의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여기서는 민수님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다른 분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수님이 네네. 그렇게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도 제게 되게 큰 자극이 됐어서, 그때부터 저도 좀 성장을 하게 되면 뒤로 따라오는 이제 후배 사업가분들에게 저도
많은 손을 내밀어 주고 '먼저 이렇게 해 줘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 다른 한 분은 그 식품 대기업의 이사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마케팅과 관련된 저서를 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닭고기로 유명한 회사의 상무이사님이셨는데, 그분에게서 되게 듣기 어려운 그 사업 구조들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었고, 그분의 도움으로 많은 기업들의 대표님들과 이렇게 네트워킹을 가지게 되면서 실제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고객분들과 이렇게 관계를 더 잘 쌓고 고객분들을 팬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도움이 되셨던, 이렇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스로 스승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십니다. 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직 어리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내공이 정말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제 벌써 6년 차 창업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직 잘 모르겠다.' 싶은 그런 순간도 있으신가요?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매일같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세상이 아무래도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식품도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처음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을 만들고 싶다였기 때문에, 여전히 트렌드와는 좀 동떨어져서 그냥 굳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 위주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회사의 매출이나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트렌드에도 맞는 제품을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정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나의 그런 진정성을 가치를 지키고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걸 맞추면서 뭐 모르겠어요. 다들 개인적인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자매님 제품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맛있어 보이기보단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단 '이게 정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에서 이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 제품을 만들 때 최대한의 그런 맛과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 밸런스를 잘 맞춰가고 있는지 노하우가 있다면 지금까지 배운 게 있다라고 하면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게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대기업은 맛을 낼 때 주 원물을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코맛 단백질을 만든다고 하면 초코맛을 내기 위해서는 카카오 원물 가루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카카오 원물은 그 산지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기후가 조금 안 좋아져서 재배가 안 되면은 가격이 폭락하고 폭등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 대기업은 근데 가격을 설정할 때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있으면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분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물을 사용하기보다 그냥 작황이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상관없이 매일 똑같이 공급받을 수 있는 인공 향료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코맛 프로틴을 보면 카카오 함량은 좀 많이 낮게 들어가 있고 대부분 향료들로 맛을 내고 있는데, 이게 원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원가도 더 줄일 수가 있어서 수익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맛과 건강 두 가지에는 저는 둘 다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만든 초코 프로틴을 먹어보면은 아예 초코 향료는 전혀 넣지 않고 정말 카카오 100%만을 들어가서 그 가격을 설정하거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만큼 맛이 좋아요. 이게 진하고, 그리고 또 인공 향료가 들어간 그 초코 프로틴만 먹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그 인공적인 맛이 저희 프로틴을 먹고 나면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좀 더 번거로울수록 소비자분들은 좀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맛의 비밀은 그런 원물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틴들이 다 원물로만 맛을 냈습니다. 아 전 되게 감동인 게 사실 완전 맞는 말이에요. 우리 남현 대표님이 말씀하는 게. 그리고 제가 이런 운동이나 건강 쪽을 일을 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저는 음식을 먹으면 특히 가공물이 들어간 거는 그 맛을 다 알거든요. 그 거짓된 맛이라 그러나?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자면 "맛이 플라스틱 같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건강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거의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운동은 당연히 이제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또 내가 먹는 게 바로 내 몸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가공식품이 아니라 얼마나 최대한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존이 되었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쵸. 돈과 이거에 대해서 사실 사업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속에서도 제가 항상 남현님을 지켜보면서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건 언제나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어 믿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남현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정성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거에 더 관심을 가질 거고, 또 그런 제품을 원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이런 기준이나 철학이 이 남현님이 개인 식습관 그리고 생활 방식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드시는지, 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제 식습관에 정말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학업 때문에 주로 도서관을 다니거나 독서실을 다니다 보니 조리나 취사가 안 되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서 주로 사 먹거나 도시락을 싸 다니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보니 계속 움직이는 곳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주로 뭐 연구실이 있는 공장이나 혹은 집이나 이렇게만 왔다 갔다를 매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집에서 조리를 해 먹고, 아침도 해 먹고 나가고, 점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 먹지만 저녁은 반드시 집에서 해 먹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최대한 식품 첨가물을 많이 안 넣고 직접 다 조리를 해 먹는 식으로 많이 식사를 관리를 하고 있고, 운동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고3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주로 근력 운동들을 위주로 6년 이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근력 운동보다는 좀 더 기능성 운동, 뭐 러닝을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심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 위주로 루틴을 조금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근력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하고는 있으나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그렇군요. 남현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사실 먹는 게 특히 일을 하면서는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팅도 잦고 하니까, 남현님이 봤을 때 요즘 사람들이 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점을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제가 생각하기에 저처럼 다 직접 조리해 먹고 성분표도 일일이 다 확인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먹고 이런 습관을 들이면 좋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인들에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만큼 주변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좀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을 할 때 제가 많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편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저처럼 관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제 소중한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 최소한 자기가 사 먹는 거에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함량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고 먹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렇게는 확인을 해서 먹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어려운 게,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못 느끼잖아요, 그 소중함을.
그런데 잃은 순간부터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만 때로는 그 순간이 늦는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왔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자신에 대한 건강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건강 조금 더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을 하다 보면 사실 얻는 것도 많지만 포기해야 됐던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창업을 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정말 창업을 하면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얻은 것도 많고 정말 잃은 것도 많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가볍게 시작을 했지만 시작한 순간부터는 이제 제 성격상 일단 포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끝을 봐야 되는 그 성격이 좀 있어서 계속 갔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기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새로운 뭔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을 하는 과정도 처음이었고 직원들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 어설펐고 다 실수를 했고 대부분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시간 관리나 그리고 인간관계도 많이 좁아졌고요. 제가 주로 먼저 바빠서 찾지 못해도 저를 오랜만에 만나도 반가워해 줬던 그런 분들이나 혹은 감사하게도 먼저 계속해서 잊지 않고 찾아주셨던 분들과 주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대부분의 분들, 제가 먼저 찾아뵙지 못했던 분들과는 관계가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가장 바빴던 시기에는 정말 외롭다. 처음으로 느껴봤을 정도로 그런 어 외로움도 느껴봤고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가정사가 있기는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아버지와 시간도 보내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로써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되게 제 주변에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외로운 시간들을 견디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요. 저도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거의 한 3 년, 4년 정도를 거의 혼자서 고독의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그 부분이 많이 잃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반대로 얻은 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제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던 분들 혹은 응원해 주셨던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남아 계시고 제가 이제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쪼끔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제가 많이 돌려드릴 수 있고 보답해 드릴 수 있고 좀 그런 시간이 돼서 그런 소중한 것들도 많고 무엇보다 사실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계속 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그 얻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나 마인드셋 같은 것도 좀 얻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공부해야 돼서 되게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것까지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두운 시기를 지나왔지만 단 한 번도 그 어두운 시기를 후회해 본 적도 없고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좀 그런 많은 걸 얻은 것 같습니다. 음. 그 얘기만으로도 정말로 이렇게 엄청 성장이 됐다는 게 느껴지고요. 저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게 되든 안 되든 그거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하긴 하지만 저는 남현님이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장 또 놀라운 건 그 삶에 대한 열정, 일에 대한 열정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바꾸고 싶고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남현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믿거든요.
저 자신도 사업을 해 보고 싶었지만 사실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선택이고 사실 두려움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그 첫 걸음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힘든 시간을 지나온 동안 포기하지 않고 배워 나가시고 지속해 온 게 정말 인상 깊은데 그 시간을 보낼 때 나를 좀 잡아 줬던 그런 힘? 아니면 그 시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가장 내게 도움이 된 게 있었다면 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부분은 아버지가 믿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창업을 했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군대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빨리 군대 갔다 와서 그냥 좀 꾸준히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고 그것을 처음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한가득 쌓아 가지고 아버지께 처음 보여드리면서 "저 이게 너무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한번 해 봐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말없이 응원해 주셨었던 게 되게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게 스승님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분들의 응원도 계속해서 있었고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결국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의미 있는 사람들이 남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연이 서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남현님 또한 창업을 일찍 시작해서 열심히 해 오긴 했지만 때로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같은 감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다른 또래 친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또 조급해지거나 불안했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네. 정말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계속해서 압박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모셔야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린 나이였다 보니 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저렇게 즐겁게 놀러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면서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또 그때 한창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유행하던 시기다 보니까 핸드폰만 켜면은 보였거든요, 그런 행복했던 모습들이.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계속해서 되게 어두운 부분들에 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나도 여행 가고 싶고, 나도 뭔가 연애도 해 보면서 이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 보고 싶은데 그거를 하지 못했던 딱 그 상반됐던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창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시기는 겪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도 좀 더 빨리 체험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들은 제가 선택을 해서 만들어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20대 초반에 창업을 시작한 나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와 지금 창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많이 느끼는 게, 시대가 정말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최소한 어떤 아이템이든
시도는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몰라서 많이 헤맸던 게 뭐든지 완벽하게 만들고 완벽하게 세상에 내서 테스트를 해 보려고 했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많은 그 기회비용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뒤를 이어 창업을 하려는 후배 사업가분들에게는 시도를 할 거면 정말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시장에 그 아이템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사용해 줄 수 있는 소비자분들이 계시는지를 먼저 가볍게 확인을 해 보고, 그게 검증이 되면은 그제서야 제대로 된 아이템을, 완벽한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잖아요. 남현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맞다고 느끼시나요?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는 맞다고, 오히려 저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좀 의미 부여를 해가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어디서 오시나요? 아무래도 실패를 통해서, 그러면서 넘어져 보면서 다시 일어나고 좀 더 맞는 방향을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가기 때문에 맞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잘못된 길이면 어쨌든 넘어지게 되고 어쨌든 다시 일어나게 되면서 좀 더 정확한 길로,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하겠지만, 그러면서 점점 더 성장하고 맞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군 입대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사업이나 이 삶에 대한 마음가짐 면에서 어떤 계획이나 기대가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사업은 전적으로 위임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를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갔다 올 건데, 기쁜 마음으로 다녀올 건데, 그 시간을 오히려 좀 더 제 스스로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성장의 시간으로 좀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폐관 수련을 하는 느낌으로 정말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다시 멈추고 그동안의 삶을 정비하고 다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시간을 좀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빈 상회 혹은 김남현이라는 사람이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 저는 여전히 제가 창업할 때 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들만을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옆을 봐도 정말 넓은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제가 군대를 어쨌든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뭔가를 벌이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후배 창업가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처럼 지금은 가볍게 일본과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좀 건강한 식품들을, 한국의 특히 건강한 식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특허도 지금 만들기 위해서 특허 사무소와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템도 개발하려고 이제 디자인 업체와 미팅을 통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가볍게 수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그 방향이 어디든 응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고 빠르게 3문 3답의 시간인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짧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나에게 큰 질문을 던지게 한 문장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공자의 그 책이었는데요. 거기에서 많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건강을 넘어서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마음의 여유나 이런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고민을 하게 해준 질문이 있었습니다. 창업은 나에게 뭐뭐다. 창업은 나에게 터닝 포인트다.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루틴이나 습관은? 요즘 저는 식후에 반드시 10분간 걷고 그리고 퇴근하고서 1시간씩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협 없이 반드시 지키고 있는 제 루틴입니다. 창업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제가 고민하던 부분을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쉬워했던 그런 아이템이 세상에 나왔을 때 정말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그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 그 동기가 정말 강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짧게 코빈 상회에서 지금 제공한 제품이 어떤 거고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는지 어디서 만나볼 수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코빈상회는 지금 쿠팡이랑 코빈상회 쇼핑몰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건강한 제품들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초창기에 만든 아이템은 이제 카페에서 만든 초코 라떼나 뭐 말차 라떼나 이런 거를 집에서 가볍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혹은 지금 사업자분들이 카페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라떼 베이스의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로 슈가 알룰로스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라떼 베이스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을 좀 더 건강하게 케어하면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프로틴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처음엔 그저 밝고 유쾌한 청년 창업가라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 들으며 저는 남현님의 이 끈기와 삶을 대하는 진솔한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배움을 찾아가며 자신만의 속도로 묵묵히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남현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깊은 자극과 용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라면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 복무도 건강히 잘 마치시고 우리 곧 다시 만나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과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함께 고운해요.